네, 안녕하세요. 이상수학과 응용 서브스터디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4일 서브스터디고요. 어, 그, 오늘은 백재민 선생님과 이제 김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눠주실 예정이고, 제가 11시 30분에는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한 40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적당한 때 타임키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우선은 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끝에 시간이 혹시 좀 나오면, 마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찬 선생님 먼저 혹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저번처럼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같이 계산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트보드를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다가 일단은 그 이제 선적분 하는 것부터 저희가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캡처를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그냥 어, 적어가면서 적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그, 뭐죠? 프레젠테이션이었나요? 팔로잉 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네.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탭으로 아, 네. 어, 일단은 저번에 이어서 하는 거랑 세팅을 잠깐 적어 볼게요. 일단은, 제가 평행사변형의 두 개의 변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두 개가, 얘네는 이제 C에서, 대충 이렇게 쓸게요. C에서의 그 위에 있는 대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 토러스로 얘네들을 옮겨서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가는 코시전트 맵을 봤었잖아요. 이때 얘는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맵이고요. 이런 식으로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이걸 계산을 하는 거고, 이제, 아이고, 이 오메가의 풀백이 이제 DG가 되게끔 오메가를 정의를 해서 이제 DG의 복수 토러스 위에서의 버전인 오메가를
이제 복소 토러스에서의 그 루프로 선적분을 할 거예요. 저번에 이제 계산을 했던 계산 결과를 써야 되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를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복소 토러스 위에서의 그 원폼, 잠시만요. 원폼인데, 그냥 이거를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그냥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나를 할 건데, 이제 알파는 복소 토러스 위에서의 어떤 원폼이고요. 알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걸 볼게요. 네, 복소 토러스 위에서의 원폼이고, 그 다음에 감마는 어떤 임의의 경로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선적분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A부터 B까지는 이제 감마에서의 그 T가 변수가 움직이는 그, 그거고요. 이게 선적분을 그냥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네. 그 알파라는 표기를 써야 되긴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클레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클레임을 하고 싶은 건데, 계산에 편한 거는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알파가 FGDG니까 이제 얘는 알파, 감마 T,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네. 감마 T를 위에다 잠깐 써볼게요. 감마 T를 그냥 대충 이렇게 실수와 허수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DG는 이거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감마 프라임 t를 이게 이제 C에서의 복소 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복소 평면을 R2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런 벡터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이 dx dy를 그 이제 접벡터를 이제 ddx ddy 이런 베이시스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표현을 해줬을 때에 이제 그런 듀얼 관계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dx와 ddx가 듀얼 관계가 대응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이제 그 좌표 함수잖아요. 좌표 함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좌표를 뱉어주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좌표를 뱉어주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감마 t가 나와서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감마 t가 잠시만. 감마 프라임 t를 넣었죠. 감마 프라임 t가 나와서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계산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저번에 한번 했던 거긴 한데 약간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으로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하고 싶은 적분이 얘를 하고 싶으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방금 했던 계산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 프라임 T를 봐야 되는데 어, A 프라임 T가 프라임은 이제 DDT로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체인룰을 써주면은 다변수 함수에서 체인룰은 이제 자코비안의 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코비안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점에서의 자코비안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쓰면은 자코비안 A T인데 T에서의 어,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A T에 달하는 애는 그냥 일변수 함수죠. 일변수 함수에서 자코비안은 그냥 미분이잖아요. 도함수. 그러면은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자코비안 J 파이라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J 파이는 이제 자코비안은 행렬이니까 이런 행렬 곱을 행렬에는 항상 대응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이제 d 파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d 파이 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표현을 해주면은 a t라는 점에서 d 파이 그리고 이제 행렬에서는 행렬 곱이었으니까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면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얘가 적용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여기 이쪽 계산으로 돌아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T는 저희가 이렇게 합성으로 적어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 프라임 T가 이렇게 돼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밑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풀백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하게 이제 밑으로 넘어가 주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풀백의 정의를 좀 같이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지 또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 풀백이 제가 이제 변수 변환이라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시잖아요. 계산도 많이 해봤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코드에 남겼듯이 이제 변수 변환이라는 게 X, Y, Z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다 써지게 되면은 저희가 단순히 그냥 변수 변환 계산 때려 넣어가지고 복잡한 계산 다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게 결국엔 풀백 계산하는 게 되는 건데 저희 복소 토로스에서는 그렇게 어, 그 정확한 변수들의 어떤 합으로 이게 표현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풀백을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봤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기에 한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은 어, C가 있고 C가 있고 복소 토러스에서 내려가는 파이라는 맵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dg라는 함수를 볼 건데요. 이 dg라는 함수는 음,
C를 그냥 이제 C라고 생각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어떤 매니폴드처럼 생각을 해주면은 그 매니폴드 위에서의 저평면에 이제 베이시스가 DDG 이런 꼴이 될 거고 걔 이제 듀얼이 DG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DG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런 꼭 이거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을 어떤 스칼렛 값으로 뭐 이렇게 스칼렛 값으로 보내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C의 저평면에서 C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메가를 여기서 생각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변수라는 것은 이제 뭐 f, x, y, 뭐 약간 써볼게요, 여기다. 그러니까 f, x, y, z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 x, y, z 같은 애들이 다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애들은 그 정의역을 표현해주는 그 변수가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변수를 바꾼다는 것은 그 정의역이 바뀌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제 저희가 이 DG가 이제 이 C 위에서의 어떤 정확하게는 도메인이 TPC지만 아무튼 C에서의 어떤 대상이라고 해주면은 요걸 이제 복소 토러스로 바꿔주고 싶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TPC가 아니라 T 뭐 대충 어 어떤 T 뭐 어쩌고에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이렇게 갈아치워 줄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변수 변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는 T 네, 어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의 정확한 어떤 맵을 생각을 해주면은 맵의 합성으로 여기서 이제 일로 가주는 어떤 오메가라는 폼을 DG를 이제 2에서 생각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TPC랑 일단 대충 TPC라고 쓸게요. TP2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C에서의 접공간에서 E에서의 접공간으로 가주는 그 자연스러운 맵을 찾아주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바꾸는 시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맵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자코비안을 좀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다가 옆에다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예. TPC랑 TP2는 그 평면 접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이쯤에다가, 네. C2라고 하면 일단 좀 헷갈리니까, 일단 임의의 매니폴드를 한번 해볼게요. M이라는 매니폴드가 있고, N이라는 매니폴드가 있을 때, 여기서의 어떤 접벡터가 있어요. V가 있고, 여기서의 그러니까 V라는 접벡터가 있으면은 얘를 N에서의 접벡터로 보내주는 맵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가장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V라는 접벡터가 있으면은 이 접벡터의 시작점이 되는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P라는 점이.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접벡터가 있으면은 어떤 곡선의 접벡터로 이 V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고 V랑 어떤 곡선 알파가 있을 건데 그러면 V를 어디로 보내줘야 되냐고 생각을 해주면은 알파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F라는 맵이 있으면은 알파 전체를 다 F로 보내주는 이제 F 알파라는 애랑 F 알파라는 곡선의 접벡터로 이렇게 V를 보내주는 이런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어, A 0이 P고 알파 0이 P고 알파 프라임 0이 V가 되는 이런 알파를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충 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알파를 언제든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관찰하고 싶은 것은 알파를 여기서 이 세팅에서 했던 것처럼 F로 다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점은 이 P점이 F로 보내진 이 점은 이제 FP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FP 점에서 이 F 알파 T라는 곡선의 접벡터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는 체인룰을 통해서 자코비안 F 알파 T 그다음에 알파 프라임 T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행렬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알파 0이 P고 알파 프라임 0이 V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무슨 의미냐 자코비안의 그러니까 F의 자코비안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이 DF라는 애가 이 V라는 접벡터를 그러니까 일단 얘가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얘 정체는 지금 그림상으로 얘거든요. 그러면 이 V라는 접벡터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매니폴드의 접벡터로 보내주는 그런 맵이 자코비안이라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이 DF라는 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F를 아까 그 파이라는 맵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F가 이제 M에서 N으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럼 이제 DF 정확히는 이제 P점에서 DF니까 DFP라는 애는 TPM이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FP니까 TFPN으로 가는 함수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파이의 자코비안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주면 D 파이 어떤 P라는 애가 TPC에서 T 파이 P 2로 보내주는 이런 자연스러운 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정확히 아까 좀 대충 썼는데 T 파이 P여야겠죠? 파이 P2여야겠죠? 그러면은 TPC에서 T 파이 P2로 가는 D 파이 P라는 맵이 있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저 오메가를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라는 애는 다시 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어, 어떤 그러니까 파이 P점에서 얘 이제 풀백이라는 애는 얘랑 이제 얘의 합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풀백의 정의가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D 파이 P를 그러니까 이 함수 합성을 잘 관찰을 해보면은 어 이제 네. 얘가 이제 D0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DG라는 이런 함수가 D 파이프를 한번 적용을 해주고 이렇게 오메가를 써주는 이런 함수가 같아질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 오메가라는 폼을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은 DZ라는 폼의 정의역을 이제 이 보소 토러스의 접공간으로 옮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백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기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그래서 그 풀백으로 잘 정의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 D5P 요거 자코비안으로 실제로 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쓰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그 변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 대입해가지고 저희가 늘 하던 것처럼 변수 변환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 얼투 커션트 G2로 자른 복소 토로스가 아니라 그냥 토로스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얼투에서 얼투로 가는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얼투 커션트 G2에서 얼투 커션트 G2로 가는 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행렬을 직접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행렬이 대신 제약 조건이 거기 컴포넌트가 정수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바뀌던데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제약 조건을 좀 넣어서 매트릭스 형태를 나타낼 수 없을까 조금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 방금 그러니까 네, 제가 꼭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일단은 모르는데 그 알트 코션트 Z에서 Z2에서 알트 코션트 G2로 가는 그런 행렬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몰라서 그 네. 저는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 코션트 스페이스에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거를 저희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 하자는 건 아닌데, 그 실제로, 음, 0일로 자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1을 생각하면 우리가 S1 위에서는 직접 미분하는 거 정의하고, 매니폴드 미분을 가져와서, 그리고 적분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 명서준 선생님 노트도 적으셨었고. 근데 그거를 토러스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0일 자른 거를 축을 하나 더 늘려서 자른 거니까. 물론 이제 실제 계산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괜찮다면은 저는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라도 한번 언제 그 토픽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도 저 D5P를 저는 여기서 어떤 게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냐면, 보통 밑에서 자코비안을 저 F에 대해서 보통 저런 식으로 기술을 할 때는, 음, 그러니까 뭔가 코디네이트를 좀, 그냥 M이랑 N이 그냥 유클리디안이라고 생각하면은 코디네이트를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저 DF라는 게 사실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렇게 행렬 형태로 쓴 거잖아요. 각각 뭐 미분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알고 있고. 근데 저기서 D5P라고 쓰면은 쟤는 미분을 어떻게 해서 정의되는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복소라서 그런지. 그래서 X를 뭐 이 실수 허속으로 쪼개서 각각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이런 게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근데 뭔가 계산의 작동 방식이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할 것도 같아가지고 이건 오늘은 저는 저 부분은 그냥 팩트로 받아들일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언제 로스트에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M에서 얼로 가는 아니 얼뭐 M이 N천이라 했을 때 M에서 얼 N으로 가는 어떤 차트가 있고 또
n에서 rm으로 가는 차트가 있고 그거를 약간 합성해서 결국에 rn에서 rm으로 가는 거에서 자코비안으로 뭔가 다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예전에 한번 박광현 선생님이 관련한 노트를 한번 공유해 주셨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보고 계산 이해를 음. 못했는데 그게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코전트 스페이스에서 이 차트 어떻게 잡나 뭐 이런 거를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언어가 너무 헤비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언어적인 게 너무 헤비하면은 깊이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혹시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의 계산이면 한번 보면 좋을 것도 같아서 네. 저도 이제 그 말씀과 그 느낌에 완전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파이라는 이상한 좀 비직관적인 맵의 자코비안의 존재성, 미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완전 이제 디테일하게 파면은 이제 리미트 정의나 아니면 입실론 델타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 넘긴 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정도로만 직관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아, 그 A라는 애를 보면요. A라는 애가, 저희가 이제 A를 이렇게 파이와 A tilda의 합성으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애를 함수로 봤을 때, 어, A는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A가 결국에는 이제 1변수 함수잖아요. T 하나의 변수에 의한. 이 함수 합성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AT라는 함수는 이제 1변수 함수라는 게 확실한 하나의 정보고, 그러면은 이 파이 합성 AT에다라는 얘를 T로 미분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체인룰을 알고 있고, 그냥 그 두 개의 정보로부터, 저런, 얘를 이제 체인룰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코비안이 나오게 되니까, 전 그 정도에서 그냥 그런 존재성이 보장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저희가 지금 계산을 여기서 멈췄거든요. 이제 쭉 가보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저 이제 풀백의 정의가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것만 이해를 했다면은 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얘는 좀 이제 약간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 얘는 이제 그냥 약간 그 꼴 맞추기만 해보면 되는데, 풀백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얘를 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위에 풀백의 정의로부터 위에서 P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AT에다 T 점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메가의 풀백은 DG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오메가를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DG를 잘 보면은 이게 이 부분이 AT에다 T라는 점에서 DG라는 원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DG는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1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이 붙어 있는 거니까 상수가 붙어 있는 거라서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에서 DG는 DG인 거죠. 그래서 이 이펙트가 아예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한 번 더 관찰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계산했던 것 중에, 음, 잠시만요. 아,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DG에다가 어떤 접벡터를 넣었을 때 걔가 이제 그대로 나온다는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감마가 지금 상황에서 A tilda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계산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A tilda에 미분한 거니까 A tilda가 지금 위에서 T 오메가 1이었으니까 그냥 일변수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오메가 1이고 오메가 1 이렇게 선적분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어, 일단은 네, 선적분 계산은 여기서 끝이고요. 뒤에 이제 저 제 인베리언트를 이용하는 거를 들어갈까요? 시간이 지금 괜찮나요? 혹시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15분? 15분? 15분, 20분 정도. 네. 백진 선생님 혹시 얼마쯤 걸리실 것 같아요, 시간? 저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서. 음, 일단 최대한 일단 뭐 제 인베런트까지 하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럼 똑같이 이 B라는 루프에서 오메가를 선적분 해주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오메가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지표를 타우라는 애를 오메가 1분의 오메가 2로 이제 정의를 해주는 이 타우라는 애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떤 애냐면은 저희가 평행사 변형을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 C2에서 C2 아니야 C에서 어떤 평행사 변형이 이런 식으로 있는 평행사 변형을 생각을 해준다면은 이제 어,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는 이런 페어에서 양 두 개를 각각 오메가 1으로 나눈 셈이 되는 거니까 이 한 변을 얘가 이제 오메가 1이라고 하고 이쪽 변을 오메가 2라고 정확히 이 점인 거죠. 이 점 해주게 되면은 이 오메가 1을 1로 만들어줬을 때 이 오메가 2가 타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회전이랑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 1이라는 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메가 2가 그때 타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복소 토러스를 모든 복소 토러스를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좌표에서 1을 항상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다음 반대쪽 변이 이제 타우가 되는 거죠. 그 타우가 어디에 찍히는지로만 이제 모든 복소 토러스를 다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듯이 이제 같은 타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타우가 여기에 찍히면은 여기에 찍히는 거랑 이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랑 같은 격자를 스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분해 주는 것을 이제 j 인베리언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분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일단은 제가 보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기다가
펜 오메가 1, 오메가 2라는 애가 있고 이제 얘는 잠시만요. 어, 이런 명제를 보이고 싶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오메가 그 두 개의 복소 토러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죄송합니다. 서로, 서로 다를 수도 있는 복소 토러스를 이런 애랑 이제 이런 복소 토러스가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 1, 오메가 2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 1, 오메가 2를 이렇게 프라임으로 붙여서 생각을 해준다면은 어, 이 두 개의 오메가 1, 오메가 1, 오메가 2들이 같은 격자를 스팬한다는 거는 if and only if로 저 이제 얘가 이제 이건 이제 2x2라는 거고 이건 이제 정수 엘리먼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얘가 이제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렬 곱 관계랑 완벽히 같다는 것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씨, 자꾸 나가네. 네. 근데 사실 이 역방향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쪽 방향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제 어떤 행렬곱 관계로 표현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A, B, C, D라고 써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오메가 1, 오메가 2가 다 저런 프라임 두 개가 오메가 1, 오메가 2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1이면 역행렬도 있으니까 역방향은 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정방향을 보여보자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메가 1 얘가 어, 이-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어, 왜 자꾸 돌아가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메가 1은 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주는 과정이 그 행렬에서 그 역행렬을 찾는 과정이랑 완벽히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x2 이 ABCD가 2x2 매트릭스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ABCD가 정수인 것도 당연하죠. 이 격자니까. 그 다음에 이 얘가 디터미넌트가 1이 아니면은 이렇게 역행렬을 바꾸게 될 때 그 역행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이 부분이 1이 안 되면은 얘가 이제 여-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그 행렬의 엔트리들이 정수가 안 되게 돼요. 안 될 수도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만 일단 보이겠습니다. 그, 괜찮나요? 너무 다 쓰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는 약간 캡처를 해와가지고 일일이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약간 제가 수정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인베리언트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함수예요. 근데 이게 좀 정의가 좀 헤비한데, 어, 그냥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제가 보이고 싶은 것은, 어, 만약에 이 j 값에 넣어가지고 이 타우랑 타우 프라임을 넣었을 때 j 인베리언트 값이 같으면, 아, 잠시만요. 아, 타우랑 타우 프라임이 같은 토러스를 만들면은 j 값이 같다. 이거를 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타우가 같은 토러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 네. 여기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우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계이니까 이걸 일일이 풀어 써주면 이렇게 되고 위아래를 오메가 1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두 개의 관계가 만족을 합니다. 타우랑 타우 프라임도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고 그래서 이때 그러면 같은 토러스를 만들어주는 타우랑 타우 프라임은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G2 값부터 한번 볼게요. 어, 이 타우 프라임을 이 G2 값에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타우 여기다가 이제 이걸 그대로 때려 넣어 준 건데 여기는 이제 통분을 해준 거예요. 그냥 이 안쪽으로 통분을 해준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분모 분자가 뒤집어진 거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이 mm이란 변수랑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써지냐면 어, 잠시만요. M 프라임과 N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건데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아까 그냥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 행렬이라서 디터미넌트가 1인 앤데 얘의 디터미넌트랑 얘의 디터미넌트가 같잖아요. 얘도 이제 AD-BC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역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 되면은 이 행렬 곱이 1대1 대응이 되게 되잖아요. 바이젝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 m, n이랑 m 프라임, n 프라임이 완벽히 다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m 프라임이고 이 부분이 이제 n 프라임인 건데 이게 이 서메이션의 의미가 그 격자에서 이 원점을 제외한 모든 격자점들마다의 이 값을 다 더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m, n이랑 m 프라임, n 프라임이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서메이션이랑 이 서메이션이 같아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역수 뒤집는 것도 한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이 G2 타워라는
이 정의에 의해서 네, 이거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만큼. 그리고 이 G3 타워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사실 여기랑 여기만 다른 거라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돼요. 6제곱만큼 여기는. 여기가 이제 6제곱이니까요. 그러면은 J 인베리언트라는 함수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J 타우 프라임을 계산을 해주면은 그대로 넣은 거죠. 그럼 이때 이 G2 타우 프라임하고 G3 타우 프라임 이런 애들이 다 어, 이제 얘랑 얘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세제곱이고 세제곱 제곱 이렇게 되니까 다 이제 여기 개수가 12제곱으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다 날아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J 인베리언트 값이 같아집니다. 요거까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 역방향은 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타우랑 타우 프라임이 같은 토러스를 만들어주면 J 값이 같다는 걸 보였잖아요. 그럼 역방향은 어 J 값이 같으면은 타우랑 타우 프라임이 같은 토러스를 생성한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건 이제 팩트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보니까 복수 해석학적인 언어가 좀 헤비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팩트로는 이 J 인베리언트라는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값, J 인베리언트 값 정확히 하나마다 하나의 복소 토러스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J 인베리언트라는 함수로 모든 복소 토러스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간이 얼추 맞는 것 같네요. 15분 걸린 것 같네요. 네. 마지막 혹시 의견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인베리언트 계산할 때, 서메이션 할 때 M이랑 N을 이렇게 목소토로스의 격자점이라고 하셨던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격자점이 무한히 많은데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좀 약간 얍삽하게 직접 계산을 하진 않았잖아요. 많은 것들이 약분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이 되느냐는 질문은 이런 서메이션이 잘 정의가 되느냐라는 질문일 건데, 그 무한급수니까 무한급수로 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뭔가 싶네요. 처음 볼 때 그랬거든요. 네. 음, 근데 이 함수는 어딘가에서 이제 수학적인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함수라기보다 제가 서치랑 이런 걸 많이 해보니까 어,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그냥 짜맞춘 어떤 하나의 도구적인 그런 함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자기적이죠, 이런 숫자가. 그래서 이제 어쩔 때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저럴 때 값이 저렇게 튀어나온 것을 그렇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자기적으로 만든 함수인 것 같아요. 뭔가 위키피디아 항목에는 엘리프틱 커브와 관련된 계산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네. 커브가 복소 토러스니까.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네. 깊은 수학이 담겨 있군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아웃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쿠소토로스에서의 계산을 한참 네, 잘 같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특징 선생님이 말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화이트보드에 쓰셔도 되고, 그 스크린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스크린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공유되시나요, 혹시? 아,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일단 이 노트를 만들게 된 배경은 면접분 이거를 이제 디퍼런셜 폼으로 쓰고 싶어서였거든요. 저희가 요 DS 부분은 사실은 2차원의 함정에서는 일단은 그 D 볼륨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잠깐 확인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미분 형식으로 쓸 수 있었고, 그리고 F라는 벡터 필드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듀얼로서 어떤 원폼과 대응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폼을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노멀 벡터 요거를 어떻게 폼으로 쓸 거냐, 요런 이제 질문이 남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이 들어간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노멀 벡터를 어떤 원폼으로 바꿨다 칠 때도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 듀얼로서 보고 있으니까 원폼 간의 이제 내적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약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폼의 내적을 조금 살펴봤고요.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투폼으로 만들 수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 투폼으로 만들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 메커니즘만 알게 되면. 그래서 이 투폼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그 듀얼 스페이스부터 듀얼 스페이스랑 리스 표현 정리부터 다시 봤었는데요. 간단히 리뷰하면, 사실은 그 듀얼 스페이스에서 어떤 이런 리니어 펑셔널이 있을 때 만약에 이제 V랑 어떤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이라면 리스 표현 정리에서 이제 V 스타에 있는 그 어떤 리니어 펑셔널을 뽑더라도 그거를 이제 반드시 어 요런 이제 함수가 있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내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리스 표현 정리잖아요. 그래서 리스 표현 정리는 저번에 했었으니까 간단히 리뷰만 하고 이거를 이제 사실은 폼에서 어떻게 될 건지를 디퍼런셜 폼에서 내적으로 이제 조금 살펴볼 건데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디퍼런셜 폼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그 코탄젠트 그 스페이스에서의 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펴볼 건지를 조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일단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푸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랑 이제 내적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리마니아 매트릭에서 그 특정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 점피에서 이제 내적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듀얼 스페이스가 있을 건데 듀얼 스페이스에서 이게 사실 미분 형식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이제 이 G 프라임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인데 이제 저희가 아는 거는 리스 표현 정리에 의해서 어떤 알파라는 폼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디퍼런셜 이제 요런 V 알파라는 거를 유니크하게 잡을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 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근데 알고 있는 거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내적밖에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여기서의 이제 내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요 원폼을 요런 이제 디퍼런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원폼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폼에서 이제
알파랑 베타라는 원폼의 내적을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할 거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알파에 대응되는 어떤 듀얼 원소 V알파라는 걸 알고 베타라는 거에 대응되는 이제 V 베타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내적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방식은 알파 베타의 내적을 요걸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게 일단 수학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폼의 내적은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따 같이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요렇게 정의를 했다 치면, 이게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일단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저희가 V 알파, V 베타를 잡아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라는 원폼을 이제 알파 i dxi고 이렇게 이제 인덱스가 있는 형태로 이제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v 알파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vk가 어떻게 써지는지를 구해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 그라디언트 벡터를 구할 때 구했던 방식인데 그래서 그거를 잠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했을 때 알파에 이제 델 xi를 넣었을 때는 각각의 요 텀 스칼라 값만 나오는 걸로 이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었을 때 알파 i인데 이제 저희가 리스 표현 정리로부터 요런 함수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시 써보게 되면 지금 v 알파가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델 xi 콤마 요렇게 이제 넣을 수 있게 되고 근데 여기서 약간 음 사실은 내적을 지금 얼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할게요. 원래는 그 사실 컴플렉스도 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디퍼런셜 폼을 정의할 때는 항상 그 리마니안 메트릭을 기준으로 정의를 해서 근데 리마니안 메트릭은 바이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컴포넌트도 사실 컨주게이트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컴플렉스까지 다루는 줄 알고 이제 그 컨주게이트를 다루면서 했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노테이션 조금 뺀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VK가 그냥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듯이 GIK로 이제 써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알파 i는 요렇게 써지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VK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VK가 약간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섭하게 알파 i에 이제 지금 알파 i가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지금 GJI라는 그 역행렬을 곱해줄 건데요. 지금 위첨자로 썼는데 이거는 그냥 G에 해당하는 이제 G의 역행렬의 인덱스를 그냥 이렇게 위첨자로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알파 i를 다시 쓰게 되면 요거기 때문에 지금 GJI에 요거를 곱한 게 돼서 지금 알파라는 인덱스를 일부러 이제 겹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크로네커 델타 JK가 돼서 지금 J랑 K가 같을 때만 1이 남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VJ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거 컨주게이트는 그냥 빼고 그래서 VJ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인덱스를 구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VJ는 지금 어떻게 써지냐면 여기도 이제 컨주게이트 다 필요 없이 그냥 VJ는 이렇게 써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도 봤듯이 이 역행렬이 왜 들어가냐를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진짜로 알파 베타의 내적을
explicitly하게 쓸 수는 있겠죠. 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이그샘플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저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착각을 했었냐면 dx에 대응되는 거를 저희가 dx에 파셜을 데리버티브를 넣으면 1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대응되는 dx의 원소가 이거라고 뭔가 은연중에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정확히 아닌 거죠. 이제 리스 표현 정리에 의해서 어떤 매트릭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개수가 이제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플러스 여기 요런 개수도 이제 사실은 dx에 대응되는 게 꼭 이거일 필요도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조금 살펴봤는데 폴라 코디네이트를 일단 예시로 살펴보면 지금 극좌표에서는 매트릭이 이제 100얼 제곱이기 때문에 g의 마이너스 1승을 이제 역행렬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디세타라는 원폼을 들고 오게 되면 그거의 자연스러운 이제 리스 표현 정리에 의해서 대응되는 원소는 지금 역행렬 이렇게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G 세타 세타 알파 세타 더하기 G 세타 알파 그러고 G 세타 알파 알파 세타 요거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역행열의 이 각각 대각선 선분 빼고는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D 세타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가 지금 세, 어, 얼 세타 세타 성분인데요. 그래서 G 세타 세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리스 표현 정리에 의해서 이제 대응되는 원소는 이제 얼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는 얼 제곱분의 1에 이 파셜 데리버티브가 붙은 요 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어 구면자 표기에서도 똑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간단히 좀 뛰어넘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금 원본 간의 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본 간의 내적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지금 DXI에 해당되는 이 듀얼의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제 원소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조금 바꿔야겠죠? 지금 노테이션을. 잠시만요. J가 원소가 붙어야 되니까. 지금 요게 이제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네, 요거 조금 오탈자를 고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음, 요거를 네, 요거 컨주게이트 빼고 이제 그냥 잠시만요. 컨주게이트 빼고 그냥 쓰면 되나? 바꿔야 되나? 예. 음, 음, 그냥 컨주게이트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주게이트만 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것도 이제 각각 컨주게이트 뺀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주게이트를 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요 내적을 요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시 쓰게 되면 요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지금 요 성분 그냥 나올 테니까 여기도 이제 그냥 GIK를 요 컨주게이트를 빼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 부분은 지금 KL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컨주게이트 조금 빼줄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음 여기 부분은 지금 이제 크로네컬 델타로 써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어 크로네컬 델타 IL GJL이 돼서 지금 I랑
I랑 L이 같을 때만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I랑 L이 같을 때니까 JI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DXI랑 DXJ의 내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역행렬이 나오면서도 이거의 인덱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 미분 형식에서의 내적은 그 G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까지 한 거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폼까지 이제 원폼의 내적까지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원폼이 아니라 일단은 그 코탄젠트에서 내적을 정의를 한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원폼에서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까지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음, 저는 뭐 조금 사실 이 리마니안 매트릭을 통한 이런 계산이 약간 사실 익숙하지가 좀 않은데, 음, 그 이유로는, 음, 사실 뭔가 메이어 비의 드루 시퀀스로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 그렇고, 한 번도 리마니안 매트릭을 상정하고 계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 위상적 구별량,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꼭 리마니안 매트릭이 상정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음, 좀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원폼을 생각하거나 한다는 게 항상 사실 저도 되게 당연하게 그 미스 표현 정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냥 듀얼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 우선은 그런 어떤 의문이 하나 남는 게 음.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그거를 정확히 해소는 못했는데요. 이게 저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 노트긴 한데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음, 어떤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D라는 거를 이제 호치스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뭐 정의를 할 건데 D스타라는 요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만약 그런 게 정의가 됐다 치고 그러면 그걸로부터 뭐를 정의할 수 있냐면 라플라시안을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대요. 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냐면 지금 라플라시안이 있을 때 잠시만요. 지금 애니 드람 코몰로지 클래스에서 유닉 할모닉 레프레젠터티브라는 어떤 다른 정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 이걸로부터 또 이제 프랑칼의 듀얼리티도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드람 코몰로지 스테이트먼트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근데 우선은 제가 조금 충격을 먹었던 거는 사실 이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냥 음, 이게 다 뭔가 그 하모닉 레프레젠터티브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말 같아서 그래서 뭔가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시도를 조금 해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아직은 네, 저도 해결은 정확히는 못했는데 그리고 음, 이제 요런 스테이트먼트도 있어요. 이제 어떤 폼이든 간에 이거를 이제 베타랑 감마로 쪼개서 이제 감마는 하모닉으로 쓰고 베타는 이제 베타가 하모닉이군요. 베타 요렇게 이제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저도 여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네 그러면 지금 원폼에 대한 내적이랑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원폼 내적이랑 그리고 D 볼륨 폼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이 차원에서 그냥 저 벡터랑 약간 연결이 좀 된다라고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금 폼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야코비안 관점에서도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면 좋을까? 폼의 내적부터 이제 폼 하기 전에 이제 K폼의 내적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 점 P를 고정한 상태로 일단 정의를 할게요. 지금 원폼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적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K폼도 자연스럽게 원폼을 통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p라는 함수가 알파 1부터 알파 k까지 이제 웨지로 돼 있는 K폼이라고 가정을 하고 psi라는 게 이제 베타 1부터 베타 k까지 웨지로 돼 있는 K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p랑 psi의 내적은 전피에서 이제 고정됐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알파 1이랑 뭐 베타 1 요런 각각의 원본 간의 내적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내적을 하고 그거를 이제 행렬 표현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로 정의를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사실 이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단은 원폼이 이렇게 정의가 잘 됐다, K폼이 잘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로부터 D볼륨 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건너뛰고 그래서 볼륨 폼이라는 게 일단은 그 디터미넌트 G의 스퀘어 루트를 뺀 상태로 이제 그냥 이미의 M 폼에 대한 지금 M 폼을 일단 꺼내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M 폼을 지금 M 폼 간에 이제 자기 자신을 내적했을 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토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적을 해보면 지금 여기도 요거를 빼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JI가 되겠죠. GJI가 되겠고 아까 원본 간에 내적을 했을 때 역행렬의 그 트랜스포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JI가 붙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것도 좀 지우고 죄송합니다. 이 고쳐 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이거랑 같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거의 크기가 디터미넌트 G분의 1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만약에 D 볼륨 폼을 의 크기를 1로 맞추고 싶다면 여기 이제 앞에 텀이 디터미넌트 G에 이제 스퀘어 루트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D 볼륨 폼이 정말로 그 딱 1이 나오도록 맞춰주는 그런 미분 형식이라는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 폼의 내적으로서 이렇게 뭔가 정의를 했다라는 걸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로는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야코비안이랑 같이 살펴봤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볼륨 폼이랑 자코비안이랑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극좌표에서 막 그 dx 웨지 dy에서 어떤 d열 웨지 d 세타를 할 때 이 얼이 붙는 거를 계속 이제 이게 자코비안이 자연스럽게 붙구나 했는데 이게 저는 좀 껄끄러웠던 게 맨날 스칼라 값만 보니까 이게 왜 자코비안인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스칼라 값을 본 거고 이걸 그럼 구체적으로 좀 쓰면은 사실은 지금 x는 얼 코사인 세타, y는 얼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x를 u와 v에 관한 함수로서 보는 거고 y는 y도 이제 u랑 v의 함수로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숫자로 이제 쓰지 말고 그냥
데리버티브를 살려서 이제 표현을 조금 해봤는데요. 그러면 UV를 미분한 걸 각각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거를 정말 웨지를 시켜보면, DX, DY의 웨지를 정말 요걸로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지금 DU, DB 웨지만 살아남게 되고, 요런 숫자들이 붙게 되는데요. 그거를 정말로 다시 써보면, 사실은 이 야코비안의 디터미넌트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러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극좌표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 D 볼륨 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루트 디터미넌스 G지? 요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 자코비안이라는 거의 뜻이 XY를 지금 좌표계를 바꿔서 지금 어떤 U랑 V로 편미분한 거에 이제 벡터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걸로 원래는 dx, dy의 요 면적 성분을 기준으로 이제 면적분을 하는 건데 그 기준 좌표계를 이제 각각 이제 바꿔서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D 볼륨 폼이라는 게 그러면 이 면적을 단위를 맞춰주고 싶은 거죠, 또. 요걸 1로. 요것도 이제 1로 맞춘 거니까. 이 지금 좌표계를 바꾼 곳에서 거기서 평행사변형을 이제 1로 바꾸고 싶어서 이제 D 볼륨 폼이 나오지 않았나 지금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면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자코비안이랑 이게 왜 관련이 있냐부터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그, 네, 이거 하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김민우 선생님 리마니안 메트릭 할 때, 어, 극좌표계나 뭐, 아니면 그 구면좌표계 리마니안 메트릭 유도했을 때, 뭐, 얼2, 얼3에 매핑된 걸로 해서, 그거에 그 내적으로 유도를 해보셨죠? 어, 그, 네, 전에 그 네, 라플라시안으로 가우스 공률 계산을 라플라시안 계산하는 거 바꾸는 거 했을 때, 네네. 실제로 S2에서 그냥 R3에 그냥 DX, DY, DC로 그냥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는 그냥 매트릭을 구면좌표계 매트릭으로 바꿔서 하는 계산을 하긴 했어요. 그게 하는 방법이 약간 조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은. 이게, 이게 그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웨지 프로덕트랑 dx 제곱이 다른 네. 계산이에요. 그게 연산이 달라요. 그래서 네네. 이 매트릭에서 생각하는 dx 스퀘어는 아예 좀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연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웨지는 애초에 하면은 스큐스 매트릭이 아예 그 순서 바꾸면은 네, 안티시메트리, 부호가 네. 안티시메트릭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왜냐면 애초에 dx 웨지 dx는 0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0도 네네. 아니고 이거는 차라리 약간 그때 느끼기로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하는 그 행렬 표현식을 계산하는 거라고 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dx, d세타, dp는 뭐냐라는 질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저기서 이 매트릭에서 계산하는 저 것들은 약간 이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음, 계산만 우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저게 디퍼런셜 투폼과는 다른 대상이다. 그러니까 음, DS 스퀘어는 여기서는 그냥 저 좌표계에서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그냥 표현해주는 그냥 뭐 그런 표현식이다 정도로만 그때 저도 생각하고 계산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노트를 지금 쓰긴 했는데요. 네, 쓰고 나서 이제 이게 뭐냐 약간 질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원폼 단계에서는 같은 대상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 연산이 다른 거예요. DS 스퀘어랑 DS 웨지 DS가 이제 연산이 아, 다른. 이거 할 때 이제 뭔가 달라지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은. 음, 저도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네. 약간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아마 텐서 곱일 거예요. 근데 텐서 곱이라고 하면은 또 약간 언어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dx 제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건 곱하기를 두 번 하는 거니까 뭔가 dx 곱하기 dx잖아요. 그러면 거기 원래 dx에 어떤 슬롯이 하나 있어가지고 벡터장을 넣어주면은 값을 뱉는 어떤 그런 함수가 되는 건데, dx 텐서 곱 dx에는 슬롯이 두 개가 생기는 것처럼 돼서, 그러니까 벡터장 콤마 벡터장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거가 첫 번째 슬롯에 들어가고 두 번째 거가 두 번째 슬롯에 들어가는 식으로 값을 뱉어주는, 그래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 실제로 여기 DS 스퀘어 계산할 때는 그 DR 디세타 뭐 디세타 디피 이런 크로스텀 다 0되지 않나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D- 여기다가 이제 뭐 DDX랑 DDX 콤마 DDY 같은 걸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살아남는 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식으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그 약간 이런 쪽 방면으로 계산을 좀 더 해볼까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구를 일립소이드로 바꿔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바꿔서 하는 계산을 비슷한 계산 수행해 볼까 했었는데 채널지기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그게 그렇군요. 약간 이제 구에서 그거를 계산할 때는 이게 계산이 잘 떨어지는데 조금만 그 모양이 바뀌면 리마니아 매트릭을 계산하거나 이런 계산들이 너무 헤비해지고 리만기하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하셔서 음,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냥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하고 우선은 먹는 아,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이유는 만약에 그 리마니아 매트릭을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dx 제곱을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dx, dy가 각각 이렇게 써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다 쓰게 되면 지금 du 제곱, du dv, dv 제곱으로 쪼개서 쓰면은 지금 남는 게 지금 u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에 지금 x, y들을 제곱한 거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du dv에는 뭐가 붙냐면 지금 각각을 uv로 편미분한 거, uv로 편미분한 거에 이제 더하기가 붙거든요. 그리고 v에는 지금 각각 v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에 제곱이 붙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다시 행렬로 좀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각각의 이제 요거는 이제 쪼개서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코비안을 조금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벡터랑 여기에 있는 벡터를 지금 EU, EV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EU라는 거는 지금 네, 지금 U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 그다음에 V는 V 방향으로 편미분한 걸로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EU랑 EU를 이제 내적한 게 되고 이게 EU랑 EV를 내적한 게 되고 이거는 V랑 V를 내적한 게 돼서 그래서 정확히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명서준 선생님인가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G가 정확히 이제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자코비안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변의 디터미넌트를 취하게 되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스퀘어 루트 오브 디터미넌트 G가 돼서 그러면 이제 정확히 그 여기에 맨날 붙는 자코비안 텀이 이제 그러면 이게 디터민트 G 그러면 결국에는 D 볼륨 폼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조금은 이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변수 변환을 좀 잘 다뤄주는 게 이제 D 볼륨 폼이다.
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제 생각에 보트투 책이나 이런 데서 그 이런 리마니아 메트릭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음. 리마니아 메트릭이 있으면은 저 변수 변환 했을 때 그 앞에 붙는 텀이 그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자코비안이랑 그 뭐였죠? 아무튼 아, 매트릭, 루트 디터민트 G. 네네, 네. 그게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걸로 안 넘어가고 그 이전에 그냥 변환을 자코비안 상태에서도 계산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변환의 자코비안은 사실은 미분만 정의가 되면은 정의가 되니까, 음, 변수 변환 사이에 미분만 정의가 되면 그때는 이제 매트릭이 없어도 돼서, 그래서 트릭을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방금 좀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보트투 책을 그 앞부분을 좀 봤을 때는 사실 미분 형식을 도입하고 이런 얘기, 미분 연산자도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매트릭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거든요. 음, 근데 그 일절 없는 이유가 사실 만약에 리마니아 매트릭이면 저게 동일한 거 맞는데, 음, 만약에 리마니아 매트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루트 디터미넌트 G로 안 쓰고 그냥 그 변수 변환한 그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로 표기를 해도 되니까. 근데 그 디터미넌트는 변수 변환할 때 그 미분만 되면은 아무튼 계산이 되는 대상이니까 음. 그냥 거기까지만 표현을 하고 그걸로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방금 들었습니다. 그냥 네, 감상입니다. 어, 그러면 그 면접부분 같은 거 투폼을 어떻게 바꿀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제 본 레퍼런스에 의하면 이거는 리마니아 매트릭에 의존해서 이제 딱 정의가 되는 거였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대로 변수 변환을 어떻게 그냥 이 G를 얘기를 안 하면서 뭔가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잘 모르겠네요. 그 제가 알기로 보트 투책 기준에서의 면접부는 그 매니폴드 차트를 이용을 해서 그 R2로 이렇게 보내는 그 차트에 풀백을 주면은 투폼을 이제 R2상의 투폼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리만적분을 한 걸로 정의를 해요. 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매트릭 리만 매니폴드면은 그 둘이 사실 같아질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전에 그 방금 말한 매트릭 없이 계산한 거를 제가 구였나 어디서 써봤을 때 그냥 그 F 다트 NDS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왔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매트릭이 바뀔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면적분 정의, 그러니까 투폼의 적분을 정의할 때도 그 따로 매트릭 의존 안 하고 정의하긴 했어요. 매니폴드의 음, 차트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되게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제 음, 생각에는 그 차트를 바꾸는 게 저는 약간 그 변수 변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매트릭도 변수 변환의 이펙트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 차트를 바꾸는 걸로 그냥 대체된 게 아닌가 좀 싶긴 하네요. 그것도 도메인을 바꿔주는 거니까. 음. 맞는 것 같아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 면접분을 투폼을 어떻게 기술할 건가만 이제 남았는데요. 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어떤 그 원폼이나 뭐 이미의 K폼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제 저희가 그 각각의 점에서 이제 알파 베타가 K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를 각 점에서 내적은 이제 정의를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거를 이제 전체 그 공간을 X라고 했을 때, 그 X에 있는 그 차원에 이제 그 적분을 하는 건데요. 여기를 이제 각 점마다 이제 D 볼륨 폼을 취해서 그거를 이제 전체 면적분을, 뭐 면적분이든 부피적분이든 적분을 하는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정확히 저희가 원폼에서
어떻게 투폼을 만들어낼 건지 저희가 벡터장 F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호치스타 오퍼레이터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 지금 호치스타 오퍼레이터는 지금 매니폴드가 n 차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K폼에서 n-K폼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지금 알파랑 베타는 각각 K폼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호치스타 오퍼레이터를 취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n-K폼으로 보내주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 이거를 어떻게 만족을 하는 거냐면 지금 각각의 K폼을 내적을 하고 D볼륨 폼을 치운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알파 베타가 K폼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K폼의 내적은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D볼륨 폼도 그냥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타라는 K폼이 있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정확한 그 n-k 폼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요거를 이제 알파 베타 내적의 디볼륨 폼을 취한 형태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정말로 그 면적분을 투폼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체적인 예시로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원점 에서 정의만 안 되고 다른 데서 정의가 되는 어떤 벡터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구해서 면적분을 하고 싶다라는 상황을 지금 세팅을 하고 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벡터 필드는 저는 사실은 이 전기장을 생각하고 쓰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벡터 필드가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벡터 필드를 사실은 듀얼로서 디퍼런셜 원폼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거를 듀얼로 바꿀 때 그 리스 표현 정리에 의존해서 이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구면 좌표계에서는 구면 좌표계에서는 여기 얼럴 성분이 그냥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기 때문에 그 그냥 그렇게 주의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디퍼런셜 원폼으로 듀얼로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이 n을 어떻게 했을 거냐잖아요. 그러면 요 호치스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요 알파 베타 대신에 1을 넣는 형태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랑 1을 이제 호치스타를 한 거에 웨지를 취하면 2랑 1을 내적하고 디볼륨 폼을 취한 형태가 돼서 지금 2랑 2는 지금 여기 스칼라 값은 그냥 그대로 나와서 요거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리고 D열 성분의 내적을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D볼륨 폼은 루트 디터미넌 G에 요렇게 이제 D볼륨 폼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지금 D열 성분은 역행열의 얼럴 성분이기 때문에 얼럴 성분도 아까 얼럴 성분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 역행열도 그냥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1이 돼서 지금 요게 이제 그래서 요렇게 써지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E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호치스타 오퍼레이터를 취한 거에 E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디어를 날리고 여기 있는 스칼라 값 하나 날린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로 면적분이랑 똑같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요거 형태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필론 제로분의 Q라는 어떤 가우스 법칙의 상수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왜 되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어 저희가 요 호치스타 오퍼레이터를 취한 행위를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지금 결국에 요런 벡터장의 ENDS를 생각하는 건데, 이거의 듀얼로서 어떤 원폼을 생각하는 거고, 저희가 이거의 듀얼로서 어떤 원폼을 만약에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의 벡터장의 지금 다 프로덕트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듀얼로 치환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원폼 간의 내적을 딱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근데 원폼의 내적을 정의를 할 수 있었고, 그거 플러스 그냥 D 볼륨 폼을 써주면 사실은 이 미적분학에서 면적분 형태랑 투폼 형태랑 정확히 같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걸 해주는 게 이 호치스타 오퍼레이터의 역할이고, 왜냐면 지금 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DS가 지금 D 볼륨 폼에 정확히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E랑 N의 내적을 취한 거는 이거의 듀얼 원소를 요거를 뭐 알파라고 칠게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E라고 치고 N에 대응되는 원소는 지금 저희가 구면좌표계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구면좌표계에서는 그냥 그 원점에서 향하는 방향이 사실은 노멀 벡터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노멀 벡터 방향은 그냥 DR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노멀 벡터의 듀얼은 D열 방향이고 그거를 지금 여기 정확히 요거를 이제 내적시킨 거겠죠.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나온 게 이제 요 호치스타 E라는 게 지금 투폼으로 결국에 이거랑 대응된다라는 거잖아요. 주장은. 그러면 아까 이 취한 계산값을 보면 지금 E라는 거를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서 요거를 구하는 건데 그걸 했을 때 상쇄되는 텀이 E라는 게 이제 하나 상쇄됐고 D열이라는 게 하나 상쇄됐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랑 이제 대응해서 시켜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잠시만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요 상수값이 사실은 E랑 D열을 내적시킨 값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요게 이제 D 볼륨 폼이고 그래서 이제 대응이 된다고 조금 느꼈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음 잠시만요. 네, 혹시 좀 전달이 됐을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벡터장의 면적분을 투폼을 바꾸는 형태는 요렇게 호치 스타로 바꾸는 건데 이거를 조금 네, 대응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전달이 잘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 DS가 D 볼륨 폼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 D 볼륨 폼이 지금 세팅에서는 몇 폼인가요? 3폼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발산 정리에 지금 대응을 시켜가지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발산 정리에서 뭐 E.NDS 그게 나오는 텀은 안에가 투폼이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D 볼륨 폼이 왜 그 3폼이냐면 지금 그 발산 정리로 보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 지금, 지금 구면좌표계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지금 파라미터 개수가 지금 얼이랑 세타랑 피여서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개수가 3개여서 D 볼륨 폼이 지금 3폼으로 나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근데 D 볼륨 폼이 3폼인 거는 이의가 없는데, 네. 그, 어, 네, 여기 가운데 저 이제 E.N 화살표 DS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의 DS가 이제 D 볼륨 폼에 해당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분명히 이 텀은 그 다이버전스 티오렘을 이 양변에 다 써보면은 이 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적분 안에가 다 통틀어서 투폼이 나오게 될
될 테고, 그다음에 네네. 반대쪽 텀이 아마 3폼이 돼가지고 그게 음, 스토크스 티오렘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D 볼륨 폼이 3폼이 붙는다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저도 이거를 네네. 다 뜯어가지고 풀어서 계산을 해봤었는데 네. N이랑 그 D 라지에스랑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폼으로서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네네. NDS 이 덩어리 자체가 일단은 뭐 DY 웨지 DZ 콤마 그거 있잖아요. 세 개로 네. 나오는 거. 네. 그거가 이제 NDS가 이제 그거다라고는 이제 알겠는데 그 안에서 N이랑 DS를 쪼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가지고 음, 근데 그 n이라는 거는 사실 요 벡터장에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랑 DS랑 좀 따로 보긴 했었거든요. 네네. 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걸 n이랑 e를 왜 따로 봤냐면 일단은 요거를 다 프로덕트 한 거니까 저희가 이제 미분 형식으로 이제 벡터장을 듀얼 원소로 원폼으로 보는 형태니까 n도 이제 원폼으로 봐서 그거의 듀얼 형태로 내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음, 네, 저도 김천 선생님 말씀에 싹 동의가 되는 게 지금 스타이라는 게 웨지시켜서 이제 볼륨폼 튀어나오는 투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NDS를 만약에 따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스타이라고 하는 게 볼륨폼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담고 있는 투폼인 건데, N하고 DS하고 따로 보면 DS가 볼륨폼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가고, 음, E랑 N은 사실 그 수직한 유닛이 1이니까 얘가 볼륨폼에 대한,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DS 쪽으로 다 줘버리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네, 음, 근데 확실히 그런 것 요 같아요. DS를 볼륨폼으로 본다는 건 조금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랑 요거를 같게 본다는 건. 이게 약간, 지금 결국에는 이 디얼이 날아가서 이게 지금 DS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랑 루트 디터미넌트 G까지 해서 이게 DS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써보면 DS가 지금 뭐랑 대응이 되냐면 이거잖아요. 이게 왜 D세타 DP냐면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구면 좌표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면적분 하고 싶으면 요 방향은 이제 얼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파라미트리제이션을 여기를 세타 여기를 피라고 한다면 지금 요 점에서 만약에 요 점에서 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지금 세타 방향이고 요 방향으로 가는 거는 phi 방향이잖아요. d 세타 d phi.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위에서 면적분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d 세타 웨지 d phi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펙트로 지금 호치스타에서 연산을 했을 때 요 디얼이 날아가는 거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 그리고 또 잠시만요. 그게 맞나? 일단 지금 여기서 예시로 봤을 때는 사실 E라는 게 지금 디얼로 이제 원품으로 써져 있어서 날아가는 거긴 한데 어 그러게요. 음,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네. 그러니까 DSD 라지에스라는 게 저게 단순히 투폼이면 된다도 조금 이상한 게
이제 그 발산 정리를 그냥 발산 정리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가 이제 대충 이제 변수 3개짜리로 해서 어떠한 투폼이 있고 걔 투폼을 이제 D를 취한 게 저 건너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그 투폼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뭐 어떤 dy 웨지 d의 dg 플러스 어떤 개수가 있고 dg 웨지 d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그 뭐냐 그 미분 형식들만 모아놓고 보면은 그냥 딱 어떤 웨지 이게 뒤에 뭉텅이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벡터처럼 돼서 그게 내적 형식으로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렇게 디세타 DB로 그냥 디세타 웨지 DB로 그냥 딱 묶일 수 있는 것도 조금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가지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예시에서는 사실은 그냥 완전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왜 디세타 디피냐면 그냥 단순히 이 벡터장이 D열 방향이기 때문에, D열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얘가 뭐 알파 D열 더하기 베타 D세타 더하기 감마 D 피 요렇게 써지면 사실 그거에 대응되는 투폼을 찾을 때는 전혀 다르게 써질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F를 요렇게 쓴다면 공간이 지금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게 네. F 웨지 스타 F를 하게 되면 지금 D 볼륨 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시간이 혹시 괜찮을까요? 지금 좀 많이 됐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아, 하다 보니 시간이, 제가 지금 잠깐 딴 거 보고 있었어가지고, 아, 네, 잠시만, 한 5분 안으로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계산 지금 하시는 거 마저 네, 마무리하시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음, 지금 D열, D세타, D피를 각각 내적한 거는 지금 어차피 그냥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거에 지금 디터미넌트 G에 Dr, D세타, D피가 되고 지금 F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호치스타 F 그렇네요. 김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D세타 웨지 D피랑 Dr 웨지 D피랑 음, Dr 웨지 D세타 텀이 다 살아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F 벡터장에 의존되는 형태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이 DS가 그냥 D 볼륨 폼에 대응된다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어, 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음,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렇네요. 삼적분 할 때 맨 끝에 텀에 네, 닷하고 dr 이렇게 있잖아요. 네, dr이 사실 dx, dy, dg를 그냥 dr로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면접분에서도 똑같이 이제 저 NDS라고 써져 있긴 한데 저걸 이제 표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에 따라서는 NDS 자체를 D 그다음에 S 볼드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 아, 네, 그쵸. 이렇게 쓸 때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합쳐놓았을 때는 이제 좀 약간 그게 뭐 dy 웨지 dz 콤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벡터로 생각이 잘 대응이 되는데 또 n이 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계산해서 봤을 때 n이 뭔지는. 아, 그러게요. 음. 그러게, 이 호치스타랑 정확히 대응되는 N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 DS를 뭔가 다 합쳐서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네. 우선은 제 발표는, 그 원폼을 투폼으로 일단 바꿀 수 있다. 근데 이제 정확히 그 연결 지점은 아직 좀 못 찾은 것 같네요. 네. 아, 덕분에 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좀 고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낸다고 하고 저도 집중 듣다 보니 같이 길어져서 네, 아무튼 오늘 계산들 재미있게 봤고요. 시간이 늦어서 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 김선희 선생님 혹시 없으셨나요? 말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저 사실 백태민 선생님 발표할 때 조금 내용이 저한테 조금 어려워가지고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네, 오늘 김선 선생님 발표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백태민 선생님 거는 제가 다시 저거 AI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직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은 또 좋은 밤 되시고 피곤하실 텐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필요한 얘기들 있으면 혹시 디스코드에서 좀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저가 요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산을 잘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내용 올라오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